먼저 할 건데요, 여러분. 1번은 사실 뭐 풀이할 건 없고요. 그렇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뭐만 볼 거냐면요. 이 accumulate라는 동사를 볼 겁니다. 자, accumulate. 자, accumulate는요, 보통 어떤 뜻이냐면요. 뭔가 수용하다 이런 뜻인데요. 수용하다는 건 보통 이제 건물이나 어떤 공간이 몇 명 정도를 수용하다 그렇게 써요. 대부분은. 근데 여기서 accommodate는 좀 특이하게 쓰여서 잠깐 보자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accommodate us on this date instead? 선생님이 이걸 봤을 때는 이 결혼식 얘기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뭐 몇 주 뭐 땡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무슨 결혼식 장을 대여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뒤에 읽어봤을 때 나쁘지 않았는데 보기에서 연주 날짜를 앞당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잘 쓰이지 않은 그 뜻이구나. accommodate는 뭐냐면 어떤 목적어의 필요에 맞춰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필요에. 여러분, 그러니까 뜻을 두 개 써놓으셔야죠. 공간 등이 무엇을 수용하다라는 뜻도 있고, 누구의 필요에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주자인데 무슨 공간을 제공하겠어요? 연주자가 와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의 필요에 맞춰주시겠어요? 이 날짜에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간에 누구를 얼마를 수용한다 이거. 야, 이 방은 45명이 들어갈 수 있어. This room can accommodate 45 people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무엇의 필요에 충족하라. 맞춰주다 이런 뜻 딱 써놓으시고요. 자, 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3번부터 볼게요. 자, 3번에 보시면 먼저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만, 손혜진이가 왜 안 들어? 잠깐만. 한 번만 전해볼게요. 이분을 구제해야 돼서. 잠깐만, 손혜진은 왜 안 들어올까? 아하, 손혜진. 어머니에게 전화해야지. 손의진. 손의진. 여보세요? 안 받으시네. 어머니가 안 받으셔. 잠깐만. 잠깐만, 네, 자, 죄송합니다. 자, 3번 보시면요. 누가 읽어보시냐면, 박채원이가 이 체크카드까지 읽어주실래요? 박채원. How can we access the nutrients we need with less impact on the environment? environment이에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은 access가 있는데 access는 뭐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하다. 그러면 그 뉴트리언츠가 영양분이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지? 그런데 환경에 덜 영향을 주고요. 환경 지문이죠. 그럼 우리가 먹는 것을 구하는 것이 환경을 좀 덜 영향을 주고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이거예요. The most significant component 하면 요소란 뜻인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 그런데 농업에서 요소가 있고 바로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contribute. 여러분 contribute는 안 좋은 뜻일 때는 원인이 되다였죠. 그래서 원인이 되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라이브스탁이야. 자, 채원이 라이브스탁이 뭐예요? 라이브스탁이 뭘까, 채원아? 몰라요. 네, 몰라요. 네네. 폰이 방전되었어요. 네, 망전이요. 네. 의진이 너무 보고 싶다. 자, 이게 가축이잖아요, 여러분. 가축.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 중에서 이렇게 기후변화에 공헌하는 게 뭐냐면은 가축이에요. 그래서 뭐 소나 돼지, 특히 소 같은 경우가 제일 심해요. 얘네들이 물도 많이 먹고 막 메탄가스도 많이 내보내고 되게 환경오염이 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요. 물론 해석을 해드리기 쉽겠지만 여러분 해석이 막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가 계속 나옵니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부연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를 얼마나 내보내고 뭐 환경에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In contrast to conventional livestock, 기존의 가축에 대항해서 반대로 insects가 더 좋아 이거예요. 여러분 곤충 먹어보셨어요? 공주 네. 곤충 누가 먹어봤어요? 정원이? 네? 누가 먹어봤어요? 저요. 네, 유민이요. 아, 뭐 먹었어요? 미럼이요. 미럼이요? 미럼이 뭐예요? 애벌레? 미럼이 애벌레? 아, 그리고 우리 번데기 먹잖아요. 번데기 안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정말 막 아작아작 씹히는 게 너무 맛있잖아요. 번데기도 곤충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쭤보시면, 메뚜기, 할머니, 할아버지 어렸을 때, 메뚜기 볶아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여러분. 맞아요, 메뚜기. 그럼요. 얼마나 바삭바삭 할 거예요. 딱 느낌 있죠? 바삭바삭. 그래서 되게, 의진아, 안녕. 어서와.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와야지. 그래서 미리 선생님 수업을 딱 보면은 1시간 전에 딱 충전해놓고 기다려줘. 방전이 무슨 말이야, 의진아. 응? 아, 선생님이 얼마나 보고 싶지. 그러면서 1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어야지. 요즘도 먹냐고요? 선생님도 여러분 세대잖아요. 할머니 세대 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못 먹어봤죠. 선생님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리고 저기 대만에 가면요. 대만에 가면 바퀴벌레 큰 거 있잖아요. 그걸 꼬치로 팔아요. 너무 먹으러 가고 싶어요. 먹어보기. 바퀴벌레들이요? 바퀴벌레를 큰 식용 바퀴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벌레 큰 거를 꼬치에 넣고 팔아요. 꽂아가지고. 드시지 마세요. 왜요? 아니, 왜 굳이 먹을 게 많은데 굳이 바퀴벌레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요. 이제 곤충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 조금 늦게 들어오지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곤충을 대대적으로 먹고 있어요. 아니 이 질문 몰라요 지금?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요즘도 먹어요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드셔야 됩니다. 대체 식량이에요. 곤충이요. 왜 좋은 점 다 있잖아. 봐봐. 미니 라이브스탁 얼마나 귀엽습니까? 미니 가축이고 low GHGEM이래요. 여러분 한번 그거 해야겠구나. 수업을 해야겠다. 곤충을 먹어야 한다는 지문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고기를 줄이시고 곤충을 드셔야 돼요. 자, 왜냐면은 온난화가스를 덜 내보이고요. 이 곤충들은요, 얼마나 미니멀 랜드, 땅을 별로 쓰지 않아요. 소는 막 넓게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막 풀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은 땅에서 키울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음식 쓰레기도 먹어줘요. 음식 쓰레기. 그 다음에 이 곡식도 필요 없단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시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 가축들을 곤충으로 바꾸자예요. 그러면 그게 다 들어갈 수 있는지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necessary of dietary shift인데요. 다이어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의진이. 다이어트리가 무슨 말일까, 의진아? 손의진? 다이어트리가 뭐야, 다이어트리? 모르겠어요. 네. 기대했잖아요.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이어트리는, 그럼 다이어트, 선생님 저는 살을 빼고 있어요. 그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음식을 안 드시잖아요, 음식. 그래서 음식이 바뀌어야 된다. 뭐냐면, 곤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좋잖아요. 근데 환경 얘기가 없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곤충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근데 2번으로 많이 하셨는데요. 곤충을 키우는 것에 supply and demand예요. 그러면 supply가 공급이고 demand가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의 효과들. 그러니까 이 농장 이걸 키우는 것의 수요 공급 그 내용만 나와야지. 이건 좀 약간 이 노란색 부분에만 해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수요, 공급 이런 어떤 법칙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1번으로 하셔야 그나마 우리가 앞으로는 곤충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환경에 좋아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곤충이 되게 좋은 단백질이래요, 여러분. 뭘 봐도 곤충이 이긴다니까요. 단백질도 좋죠? 환경도 오염하지 않죠? 그 다음에 튀김새. 우리가 물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소를 먹이는 것이나 아니면은 곤충을 먹이는 대비 봤을 때 곤충의 효율성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가성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서 쓰는 돈 있잖아요. 키울 때 들이는 돈. 그 돈에 비해서 가성비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곤충을 먹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요. 우리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읽으면 민지가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김민지. Do you have trouble locating your computer screen amid the jungle of old coffee mugs and scattered papers? 더 읽어야 돼, 민지야. Or is your workspace a minimalist dream? Whether you are neat or messy, your workspace may reveal a lot about your personality. 주제 다 나왔어. 왜냐면 봐봐. 여기 지금 다 얘가 나온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 질문 있잖아. 이렇게 질문 있지. 그럼 질문 있으면 이 사람이 그냥 시간 없어서 그러니 안 그러니 물어보는 거겠니? 아니면 이 사람이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문이 너무 중요해. 그거에 대한 답이 주제야. 그래서 질문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선생님이 동주야, 너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 그럼 선생님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서, 그러니까 동주야 한번 주의 집중해 줄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do you have trouble locating? 너는 있잖아. 너 트러블 있니? locate가 위치를 알아내다예요. 위치를 알아내다. 너 네 컴퓨터 스크린의 위치 알아낼 수 있니? amid가 어몽이에요. 그 커피 잔 정글이나 여기저기 흩어지는 종이 얼마나 지저분하면 색상이 그러면 너 스크린 찾을 수 있냐?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하니? 그거고요. Is your workspace a minimalist dream이에요. 미니멀리스트는 뭔가 많이 안 사는 거. 미니.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대답이요. 네, 지저분합니다. 아닙니다. 깔끔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 Whether you're neat or messy, your workspace may reveal. reveal하면 드러내는 거잖아. 너에 대해서 성격이 드러나. 이게 주제예요. 왜 지저분하겠어? 미루고 그 성격 자체가 미루는 성격이라 이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one of the reasons physical spaces 물리적인 장소, 즉 예를 들면 너의 사무실 같은 그런 사무실 책상 같은 그 장소가 so revealing 굉장히 우리에 대해서 드러낸다는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장소들이 crystallization이야. 구체화를 해줘. 여러분 크리스탈이 수정이잖아. 수정, 크리스탈. 수정이지 그게 이제 단단하게 결정이 맺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하나 쌓여서 네 책상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성격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책상은 너에 대해서 말해준다 였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네, 보면은 자, 5번 보겠습니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자, 민규가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아니,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김민규. Numbers were invented to describe precise amounts, 3 days, 7 days, 12 clocks. When contents are large, however, we do not use numbers in precise way. We approximate using a round number as a place marker. It is easier and more convenient. 지난번처럼 오늘도 갑자기 팝 퀴즈를 합니다. 그럼 지난번에 걸렸던 3최 지난번에 걸리셨죠? 오늘 조심하셔야 되고요. 더블로 걸리시면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좀 관리해달라고 할 거고요. 오늘 갑자기 팝 퀴즈 언제 낼지 모르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그 5번 같은 경우는요, numbers인데요. 숫자들이 invented, 발명이 되었습니다. describe,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precise. precise는 정확한 이란 뜻이에요. 그럼 정확한 양을 묘사하기 위해서 발명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3 teeth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예요. 여러분 그러나가 중요한 거 아시죠? 문장 한 2번째, 3번째부터 나오는 그러나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러나 말이지 quantities are large. 양이 많을 때 we do not use numbers in a precise way.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안 쓰지. We approximate, 우리는 대략적으로 말해 using round number, 어림수를 사용해서. 그래서 round number가 어림수예요. 자, 무엇으로써?
place mark,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로서, 장소 표시로서 그냥 대충 어림수를 사용하지. It is easier and more convenient. 더 편리하잖아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요, 여러분. 예를 드는 것은 여기까지 예를 드는데 그럼 예를 드는 것이 앞이 주제예요. 왜? 예를 들 만큼 중요하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예를 들면 앞에가 주제입니다. 그럼 앞에가 뭐라고 했어요? 아, 양이 많을 때는 어림수를 쓰는구나. 대충 어림잡아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100이라는 숫자라. 야, 시장에 100명이 있어. 그러면 진짜 대략 100명 정도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자, 우주의 나이가 13.7 billion years old입니다. 그럼 몇 년일까요? 자, 그러면 자, 동주 13.7 billion이면 몇 년일까요? 동주야. 말로 읽어야 빨리 마이크 되잖아요. 자, 안 돼요? 13.7 billion이에요. 빌리언이 10억이에요. 몇 년이에요? 137억이에요. 네, 130억 7천이요? 야, 너 좀 심각하다. 선생님도 산수를 못하지만 너도 심각하다. 137억. 동주야, 알겠지? 137억 년이래요. 그 지구의 나이가 137억이래요. 근데 we don't mean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3 billion, 700 million, 진짜 137억 년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그 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 big numbers are understood approximately. 큰 숫자들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고 작은 숫자들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these two systems interact uneasily. 근데 두 개를 합하면 좀 뭔가 불편하죠. easily가 보면은 쉽게니까 쉽지 않게 섞인다는 거니까 좀 잘 안 어울려요. 그 말이에요. It is clear nonsense.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To say the next year. 내년은 바로 137억 1년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어림수랑 정확한 수랑 섞으면 이상해요.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정확하게 수를 세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어림수라는 게 있어. 그러면서 예를 들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여러분 보세요. 1번. 숫자를 발명한 것에서 있어서 그 신비스러움 아니고요. numbers, 숫자들, 바로 정확한 것의 거울. 이쪽이 아니라 어림수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flexibly 답이 3번인데요. flexibility는 뭐예요? 유동성이란 뜻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건 좀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건데요. 큰 숫자에서 허락에는 유동성이니까 좀 그 즈음에 다 포함하잖아요. 그 유동적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숫자가 manipulate 했느냐. manipulate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써놓으시면 여러분 필기 잘하고 있죠? 여러분 오프라인 하는 순간 여러분 필기를 다 검사할 건데 만약에 안 해오시면 선생님 다 녹화해놨거든요. 이거 다 필기 옮기셔야 돼요. 다 필기 잘 해놓으세요. 딴짓 하지 마시고요. 자, manipulate는요. 조작하다 또는 조종하다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숫자가 조종하느냐. 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이라고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요. 왜냐면 여기 보면 넌센스 말이 안 된다. 그것 때는 아마 어림수는 과학에 안 맞지 않을까. 그 말을 한 적은 없고 오히려 우주의 나이를 말할 때 오히려 그것도 과학 아니에요? 그 천문학이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천문학이든 지구 과학이든 아무튼 그러면 우리 어떤 우주가 몇 살이냐 그럼 대략적으로 말한다고 그럼 과학에서 대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과학에서는 어림수를 쓰지 말아라. 이건 아니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어주시냐면 여기까지 유민이가 좀 읽어주세요. 저요? 너. The abundance of options in today's marketplace gives you more freedom of choice. However, there may be a price to pay in terms of happiness. 네. 자, 여기도 보시면 요즘 보는 눈을 자꾸 키우는 건데요. research 있죠? 연구. 그러면은 지금 연구가 시작돼요. 그럼 연구의 앞뒤가 연구 결과예요. 그게 주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리서치라는 어떤 연구 결과를 보기 전에 그럼 여기 쉬워요. 근데 앞에 있는 주제를 보시면 over abundance입니다. 여러분 abundance 자체가 풍요예요. 풍부. 그럼 over해. 그럼 부정적이야.
과잉이야. 너무 풍부해.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런데 maybe there may be price to pay. 네가 줘야 될 가격이 있다. in terms of happiness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복의 관점에서 네가 치러야 할 가격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행복에 있어서 네가 치러야 될 가격은 행복을 줘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수능은요. 요즘에 선택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막 제품 하나 사려고 하면 검색해보세요. 막 이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 보여. 하지만 하나같이 어떤 결론이냐면 사람들이 행복이 더 떨어져. 그리고 선택을 못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도 보세요. 24개짜리랑 6개짜리랑 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4개짜리는 되게 많아서 좋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혼동스러워서 내가 이거 하나 그럼 나머지 23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를 가져도 나머지 24개가 아까워서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4번은 그러나 the more options they have, the more relieved they become. 더 안정적이야? relieve 하면 안심한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선택이 많잖아. 그럼 불안해. 왜냐면 내가 이걸 골라도 좋은 게 남아있을 것 같아. 그래서 on를 붙이시거나 아니면 paralyze가 원래 단어에 써있어요. 마비됐다 이거요. 사람들 마비돼 버린다. 그래서 선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보겠습니다. 우리 실전 모양을 잠깐 쉴게요. 자, 윤섭이가 읽으실 건데요. 여기 빈칸 앞에까지 읽어주세요, 윤섭이. 네? 그 D번 거기까지요? 윤섭이 잘 들어야지. 몰라, 나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빨리 읽어. 알았어요. There are countless examples of scientific inventions that have been generated by accident. However, often this accident has required a person with above average knowledge in the field to interpret it. 자, 보면은 과학의 발명에 countless 정말 많은 예가 있죠. 셀 수 없이 많은데 by accident예요. 여러분 by accident가 수거로 우연이잖아요. 이것의 동의어는 by chance예요. by chance 하면 우연이란 뜻입니다. by chance. 그러니까 과학 발견을 우연히 하는 게 되게 많고요. 그러나 이것은 뭘 요구하냐면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요구돼요. 왜냐면 그걸 해석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가 나와요. 페니실린 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페니실린이라는 그 곰팡이과가 있는데 여기 컬처 보세요. 컬처가 문화가 아니고 배양균이에요. 어떤 연구원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박테리아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박테리아 연구하고 있는데 아니 곰팡이 주변에만 박테리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지? 왜 박테리아가 이 주변에는 없지? 박테리아가 싫어하고 죽이나 보다. 이 곰팡이가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은 곰팡이 더러워. 그리고 씻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발견할 수 있는 평균 이상의 above average knowledge를 가진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빈칸에 보면 one of better known example 잘 알려진 보기 중에 하나인데 cooperation 협동이에요. 그럼 협동을 봤을 때 여러분이 두 개가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두 개를 합쳐서 더 좋은 예가 바로 페니실린이다. 그럼 지금 우연히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평균 이상의 조사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딱 봤을 때 아마 4번을 여러분 이거를 기회라고 해석하시면 답이 안 나오죠. 찬스는 기회야. 기회를 잡아야 돼.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서 기회란 뜻이 아니고 우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났고 리서처는 이미 연구원이야. 그러면은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 정답은 4번이지. 근데 여러분이 틀렸을 때 5번이라고 많이 하셨는데 전문가와 아마추어래. 아마추어가 어디 나와? 아마추어는 일반인이야. 그런 얘기 아니야. 협동이니까 사람끼리 협동이야. 그러지 마시고 이때 협동이 두 개를 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과 연구원 다 맞잖아요. 4번. 그죠? 나머지는 또 그럴싸하지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꿀벌을 보겠습니다. 자, 꿀벌 누가 읽어보면 의진이가 손의진 씨가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자, 손의진. Honeybees have evolved what we call swarm intelligence with up to 50,000 workers in a single colony coming together to make
democratic decisions. 네, 그래서 이제 꿀벌 얘기인데요. 꿀벌이 evolve, 진화시켰는데요. 우리가 swarm 그러면 떼예요. 특히 곤충떼 같은 경우 떼, 곤충떼. 그래서 집단 지능이라는 것을 진화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한 마리가 아니라 집단이 지능이 있어요. 근데 읽을 때 50,000 이렇게 3개씩 끊어서 읽는 거 아시죠? 50,000인데요. 5만 마리가 살아요. 근데 얘네들은 싱글 칼로니인데요. 칼로니가 보면 식민지가 아니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곤충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단이 5만 마리까지도 살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데모크래틱 디시즈를 한대요. 굉장히 민주적인 결정을 한대요. 자, 그럼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어떤 결정이 있냐면 그 벌집이 너무 too crowded, 붐비면 봄에 그 군집 애들이 스카우트를 보내요. 그럼 스카우트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하잖아요. 스카우트이 뭐냐면 정찰병이에요. 먼저 가서 살펴보는 사람. 그게 스카우트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정찰병을 보내는 거예요. To look for a new home. If any scout disagree on where the colony should build its next hive. 자, 그러면 이제 정찰병이 여러 군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정찰병이 disagree, 동의를 하지 않아. 어디에 해야 될지 서로 동의가 안 맞으면서 의견이 안 맞으면 they argue, 그들은 토론을 해요. 그래서 그 굉장히 문명화된 방식으로 토론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춤 대결을 하는 거, dance off 하면은 춤 대결을 해요. 춤을 춰요. 자, each scout performs, 각각의 정찰병들은 waggle 댄스를 춰요. 흔들 댄스를 쳐, 흔들 댄스 추는데 for other scouts, 다른 스카우트를 위해서 춤을 춰 보여요. 자, 봐봐라 그러면서 in attempt to, 어떤 시도냐면 convince, 설득하려고요. of their spots merit, merit가 이제 이익이야. 야, 여기가 더 좋거든. 그러면 춤을 추면서 설득을 해요. The more enthusiastic the dance is, the happier the scout is with this spot.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장소가 별로야. 그럼 춤을 그냥 조금 춰. 근데 정말 좋은 곳이야. 그럼 미친 듯이 추는 거야. 여기가 좋아. 말하면서 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정찰병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remainder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remainder. 그러면 정찰병이 떠나고 나머지의 그 꿀벌들은 remainder, 블랭크한데요. 여러분이 앞을 아무리 쳐다봐라. 나머지 있는 벌들의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서는 바로 여기 뒤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꿀벌들은 블랭크한데요. 근데 flying to the spot, 바로 그 장소로 가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로 날아가서 춤을 같이 춰요. 그러니까 내가 제 거가 마음에 들잖아. 그럼 투표를 하는 거야. 근데 날라가 거기 가서 우리는 투표 용지를 넣잖아. 얘네들은 몸을 날려서 가서 같이 춤추는 거야. 그러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데가 당첨되는 거야. 그치? 얼마나 민주적이야. 투표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until one potential hive, 하나의 잠정적인 벌집에 그 벌이 많으면 나머지를 다 극복해서 그 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빈칸에 된 게 뭐야? 투표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1번이지. 몸으로 투표하는 거야. 가서 같이 춤추니까. 그래서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9번 보겠습니다. 9번하고 11번 볼게요. 10번은 좀 쉽고요. 자, 9번 누가 읽으시냐? 주어진 글을 황유나 읽어주실래요? 유나 안 되죠? 마이크 이노아 읽어주세요. Suppose that the price of frozen yogurt falls. The law of demand says that you will buy more frozen yogurts. At the same time, you'll probably buy less ice cream. 네, 여러분 지금 주어진 글이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명령문을 딱 보시면 보통 명령문은 주제예요. 왜냐면 강력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문은 주제문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uppose라든지 imagine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정해보래. 이게 무슨 명령문 뭘 주제문이겠어. 그러니까 imagine 상상해볼래? 그 말은 뭐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알겠죠? 다른 명령문과 달리 suppose, imagine은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the price of frozen yogurt. 프로즌 요거트 해야 되잖아요. 그 얼린 요거트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싸졌어요. 그러면 바로 수요의 법칙에 따라 너는 더 많이 사겠지. 싸니까. 그러면 동시에 너는 less 아이스크림을 덜 사지.
그쵸? 왜냐면 느낌 비슷하잖아요. 얼린 거.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이니까. 자, 근데 A번에 보시면 그러나 이 경우 너는 더 많은 아이스크림 할 거야. 안 맞지 않아요? 방금 안 산다며. A는 아니야. B번 봐봐. There are often pairs of goods. goods 하면 제품이야. 한 쌍의 제품이지. 그래서 다른 것의 자리에 놓여져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한 쌍의 한 쌍의 물건 제품이야. 핫도그나 햄버거처럼. 이것도 비슷하잖아. 핫도그 햄버거 느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얘기긴 해. 그러나 자세히 보면 지금 방금 전에 프로즌 요거트 하나랑 아이스크림 하나에 한 쌍이 a pair야. a pair. 한 쌍. 근데 지금 B에는 they are often pairs. 그것들은 쌍들이지. 그럼 좀 안 맞긴 해. 일단은 B는 뭔가 내용이 이어지긴 하지만 이 지시어가 좀 이상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now suppose. 자, 이제 생각해봐. 또 예를 든대. 또 예를 들어봐. 이번엔 초콜릿 토핑이 나와. 초콜릿 토핑 위에 뿌려 먹는 거. 그것의 가격이 떨어진대. 그런데 그 수요의 법칙에 따라 너는 더 많은 토핑을 사겠지. 여기까지 왔어? 근데 C를 읽어봐. This is because ice cream and frozen yogurt are both cold and sweet dessert. 딱 괜찮지 않니? 봐봐. 야, 너 얼린 요거트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살 거지. 그럼 너 아이스크림 안 살 거잖아. 그거 왜 그러냔 말이지? 요거트나 아이스크림이나 그냥 디저트가 비슷한 디저트니까 대체할 수 있잖아. 그 말이잖아. 같은 디저트지?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잖아. 괜찮아. C가 괜찮아. 그리고 말이지 어떤 한 재화, 이때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재화 하나. 그래서 한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물건의, 즉 봐봐. 지금 요거트의 가격이 떨어지면 아이스크림의 어떤 수요가 줄었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체제라고 해. 지금 정의하고 있구나. 대체제야. 대체제. 대체할 수 있는 품목, 재화. 근데 아까 전에 봐봐. C가 괜찮아. 그 다음에 지금 B가 보시면 비슷한 얘기였단 말이야. They are. 그러니까 대체제들이란 바로 그런 쌍들이야. 뭐냐면 그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야. 햄버거나 개처럼. 그러니까 B 맞아요. 햄버거나 그 핫도그처럼. 근데 이제 봐봐. 이번에는 봐봐. 초콜릿 토핑이 가격이 떨어졌다? 근데 그 수요의 법칙에 따라 너는 초콜릿 토핑을 더 많이 사겠지? 그러나 이번에는 말이지.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번에는 많이 산다? 왜냐면 아이스크림과 토핑은 서로 같이 사용되는 거지. 바로 그게 보완제야. 보완. 서로 보완해줘. 아, 그러니까 이 CBA인데 순서는 이 B가 중간에 이렇게 나뉘는구나. 나뉘어서 여기까지는 대체제 얘기고 여기부터는 보완제 얘기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락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나뉘는 단락이 있는데 퍼즐을 잘 맞추시면 되겠죠. 중간에 딱 내용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CBA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솔직히 질문을 한 번도 못, 여러분 지금 마지막 수업인 거 아시죠? 월화. 여러분이 마지막 수업이라서 수업을 이미 5개를 했어요. 근데 10번은 한 번도 질문 나온 적이 없어서 여러분 답지랑 나눠 올려드릴 테니까 좀 오답하시고요. 자, 11번, 12번 간단히 볼게요. 자, 11번도 많이 틀리셨는데요. 먼저 이 앞에까지 호영이가 좀 읽어볼래요? 최호영? 여기까지 읽어봐요. 아, 마이크 안 되나요? 자, 원석이 읽어보세요. 네, 알았어요. 원석이. 자. Food shortages caused by global warming could force as many as 1 billion people to leave their homes by 2050, according to the Earth Institute, a New York-based aid agency. 네, 자 보시면 음식의 부족, 지구온난화, 그리고 억지로 강요하는데 10억 명이 집을 떠나요. 2050년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해질 거고 그 다음에 10억 명이 집을 떠나요. 왜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게 주제예요. 여러분 지금 흐름은 아시겠지만 이 흐름과 각각 넣어서 1, 2, 3, 4, 5를 각각 대비하셔서 어긋나는 것을 고르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 푸는 방법인데요. 그렇지 않은 문제를 못 맞춰요. 그렇게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주제고요. 이 주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지 보세요. 1번에 보시면 가장 심하게 히트 치는 것은 아프리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얼마나 심하냐면요. 2050년쯤에 보면 2/3가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이 농경지의 3분의 1을 잃을 수 있대요. 심하지 않아요? 지금의 100이면은 거의 60% 이상을 거의 70% 정도를 다 잃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desertification인데요. 여러분 desert가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desertification은 사막화예요. 되게 심각하게 아프리카는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떠나겠죠. 괜찮지 않아요? 네. 1번 괜찮아요. 2번은 although many scientists expect climate change, 기후변화 to result in more rainfall.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비가 많이 내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네, 지금도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동주야. 아우, 참. 우리 동주가 이렇게 채팅을 하니까 왜 이렇게 귀엽지? 귀가 없나? 자,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왜 이게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할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들은 could experience drought예요. 아니 비가 많이 내리는데 왜 가뭄을 경험하냐고요. 여기 보면 drought가 가뭄이에요. 왜냐면 문제는 비가 더 많이 내려요. 왜냐면 기후가 따뜻해지면 지구 온난하니까 비가 많아요. 강우량이 많아지지만 문제는 내리는 곳만 엄청 내리고 안 내리는 부분은 전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했어요? 스포레딕이래요. 스포레딕. 아래 보시면 간헐적이라는 표현인데요. 산발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띄엄띄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오는 곳만 억수로 와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는 건 맞지만 어디는 집중호우, concentration, 집중호우가 내리고 어디는 가뭄이라 이거예요. 2번도 맞는 얘기죠? 그럼 3번을 보세요. Having an adequate farming system. 그러니까 적절한 농업의 시스템만 가지고 있다면 농부들이 오랜 가뭄을 이겨낼 수 있어. 선생님 되게 희망적이네요. 근데 잠깐 얘기하고 오면 안 되나요? 근데 안 돼요.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 주어진 글에 맞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다면 왜 떠나겠어요? 응? 근데 왜 떠나겠냐고. 지금 그 얘기 아니지. 그 다음에 4번은 also desertification. 사막화 얘기하고 있고요. 5번도 보면 그 지역이 더 이상 음식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암울하게 가고 있는데 해결책 나올 거면 왜 떠나냐고. 3번이 틀려요. 알겠죠? 자,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도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솔직히 첫 문장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데요. 자,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안재민 읽어주세요. The self is formed by social forces by looking outwards as well as inwards. 네, 여러분 좀 팁을 더 알려드리면요. 소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소셜은 우리 사회적인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게 뭔지 사회적인 게 뭐예요? 뭐가 사회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나 혼자 살 수 있으면 사회적 동물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보세요. 딱 하면은 이해가 확실히 와요. 나라는 자신은 formed by social forces.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딱 오죠.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By looking outwards as well as inwards. 여러분, inwards, as well as를 보시면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잖아요. 그러면 A가 중요한 거예요? B가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 말해볼까요? 윤하? 채팅으로 해봐. B as well as A, B as A, B as well as A는 윤아야, B를 강조하는 거니 A를 강조하는 거니? 황윤아. B지, 그렇지. 야, 지금 B 얘기하려는 거잖아. B를 강조하는 거야. 왜? A뿐만 아니라 B도 이거라고요. B도 이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나를 보는데 나를 안을 보죠. 근데 밖을 본다고요. 밖을 봐. 밖을 보는데 나를 알아. 이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나오잖아요. 야, 니네 반에서 야, 너 수학 잘하니? 그러니까 반에서 1등하면 잘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남하고 비교했을 때 너 잘해? 나 춤을 못 춰요. 친구들은 잘 추는데 못 춰요.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가 회계사, 아니, 통계학자 사이이면은 전문 통계학자야. 너 수학 잘하니? 그러면 우리 통계학자 사이에서는 더 못해요. 이거 아니에요? 결론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people, acquire,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누군지의 감각을 얻게 되죠. by, 뭐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빗대어서, 여러분, against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반대한다는 뜻도 있고요. 반대로도 있고요. 이렇게 기대어서, 이게 기대어서 서 있는 거, 이것도 되고요. 무엇에 빗대어, 이거죠. 견주어서. 그럼 다른 사람의 빗대어서, 견주어서 자기 자신을 무게를 재는 거죠. 왜? 그러니까 답이 2번이죠. 그러니까 1번 하지 마시고, 얘는 방어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빗대어 나를 이렇게 무게를 재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됐네요. 자,